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3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38일차입니다. 오늘 129페이지예요. 역행자, 네, 129페이지 읽을게요. 네. 세 번째는 집단 모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집단 모의식.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책을 통해서 간접 체면을 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집단 모의식 또 볼게요. 네. 몇 해 전 나는 유튜버를 은퇴했다. 그 당시에 자주 나가던 유튜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조회수, 구독자 수가 많은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다. 유튜버들은 완전히 이 세계관에 매몰되어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었다.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는 것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유튜버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세계관이 망하는 기분을 느꼈다. 나 또한 그랬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고, 공격을 당하게 되면 전 국민이 유튜버를 싫어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공격당한 유튜버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기도 했다. 심각하네요. 유튜버가 하다 보면은 그 세계관에 몽땅 빠져가지고, 예. 근데 여기 틱톡도 보면은 같이 매치해가지고 둘이 같이 하는데, 아, 내가 졌다, 이겼다, 막 이래요. 그래서 뭐가 진 거고, 뭐가 이긴 거지? 하면서, 네. 책모닝 화이팅. 네, 중앙마님. 처음 뵀는데, 중앙짱님이네요. 네. 책모닝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음, 보면은, 틱톡에서도 이렇게 라이브 하면서 뭐가 그게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기고 뭐가 졌는지 하면서 이제 저는 모르니까 같이 합방을 뭐 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합방하면서 그런 멘트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봐요. 그래도 참, 음, 어디 가나 이 어떤 경쟁, 그게 단 줄 알고 하는 부분들이 막 있잖아요. 예. 근데 넓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완전 진짜 칠판에 점 하나 꼭 지우면 하얀 칠판을 보기보다는 그 점만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신념만 보는데 우리 삶도 내가 어릴 때 그 상처받았던 거 있죠. 상처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고 모든 어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는 그것만 보고 있을 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멀리서 떨어져서 한번 보고 있을 때는 크게 넓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또 보여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한 개만 봐서는 잘 몰라요. 점만 봐서는 세상에 점이 그냥 까만 점이 찍혀 있으면 세상이 까만 줄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또 볼게요. 그러나 종종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즉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면 충격을 받았다. 그 유튜버 관련 논란이 얼마나 이슈화 되었는지 왜 모르지? 구독자가 100만이라는 것이 왜 놀라지 않지? 100만 유튜버를 천박한 직업이라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유튜브 세계관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단이 떠받드는 것을 가치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재수학원에 가면 대입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면서 모든 두뇌 활동이 대입에 집중된다.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다. 피험자 앞에 5명의 사람을 앉혀놓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짧은 막대를 보여주며 길다고 말하게 한다. 그 후 피험자 차례가 되면 그 역시 긴 막대를 보면 반대로 짧다고 대답하게 된다.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인지 말해주는 심리학 실험이다. 예전 휴거 사건 등을 일으킨 수많은 사이비 종교를 생각해보라. 그저 모임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최근 내가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다는 건 이미 말했다. 나는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저절로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하게 됐다. 왜 그럴까? 테니스 동호회에선 테니스 잘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테니스 얘기만 하고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신급으로 추앙받는다. 그 세계에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배 나오고 테니스 못 치면 루저 취급을 받는다. 본업을 희생하면서까지 취미 활동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 테니스 배우는 것이 행복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경우라면 테니스 등 테니스 동호회에 들어가는 게 단시간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 할 때, 그쵸? 내가 테니스를 배운다. 테니스를 즐기면서 한다. 즐기면서 하면 최고의 환경이 또 되는 거죠. 직장인 남편이 아이의 교육이나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아내에게 물정 모른다며 구박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전업주부 아내는 매일 부동산 중개소에 가서 수다를 떨고 학부모 모임에도 빠지지 않는다. 남편의 알량한 경제 상식, 교육 지식은 아내의 최첨단 정보 앞에서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그럼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그렇다.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 들어가면 된다. 돈을 벌고 싶다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톡방도 좋고 소모임도 좋다. 처음 나가보면 뭐 이렇게들 돈에 집착하지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저절로 물들게 된다. 점차 그곳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책을 읽고 임장을 나가고 차트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챙겨보게 된다. 물론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등의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 또한 본능적 두려움일 뿐이다. 본능을 역행해야 한다.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잖아요. 제가 요새 그 어, 틱톡을 보잖아요. 틱톡을 다른 분들 있으면은 혹시 보시다가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게 좋아요. 좋아요가 많이 이렇게 눌러주시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노출이 돼요. 전 보다가 그냥 막 그냥 좋아요. 저희는 위드 그룹에 팀 있으면 좋아요. 막 눌러드리거든요.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상위 노출에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막 눌러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보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7일 차였나? 이제 틱톡 라방을 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어제 톡이 저기 문자로 왔어요. 틱톡으로 연락이 와서 저보고 노출이 돼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제 뭐 노출이 돼 있는데 괜찮냐? 이상한 사람들 연락 안 오냐? 이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 연락 온다고 연락 오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연락 와요. 근데 뭐 어때요? 차단하면 되지. 차단하면 되고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안 받는다고 전화 누군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힌 사람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막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문자로 먼저 틱톡에 누구입니다. 그죠? 밝히고 무엇 때문에 연락했습니다라는 걸 밝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밝힌 분은 아 그러냐고 톡을 해요. 어떤 거 관심 있으시죠? 그래요. 아까 그 팩 뭐예요? 뭐
그건 뭐예요? 기계는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근데 모르는 번호도 며칠 전에는 오더라고요, 전화가. 그럼 안 받아요. 일단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는 제가, 어, 틱톡 같은 게 틱톡이라고 저장을 해요. 그래가 뭐 또 연결이 안 되면 또 지워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링크 거는 거 있잖아요. 링크 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하잖아요. 뭐 링크 걸면은 뭐가 연결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뭐 연락이 와서 뭐 어떻게 되는데요. 뭐 연락 전화 오면 안 받으면 되지. 그 두려움을 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어느 몇 년생인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몇 년생인지도 알려주시고, 부산에 사세요. 그래서 어디 사시냐 그랬더니, 안 알려주셔가지고, 저기 명륜동 어디 사시는가 그랬더니만은, 단감동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산동이랑 가까운데 단감동. 가깝죠. 많이 안 먼 거로 알고 있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차 한잔 하자 그랬더니, 아직 조금 있다, 오늘은 바쁘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는 경진님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본능적인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가 있죠. 늘 있어요. 두려움이. 선생님이 마음을 관통해서 벗어나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가 두려움 안에 있는 거죠. 항상 두려움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냥 쫙 깔려 있어서 그냥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두려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라는 어떤 그런 것들. 며칠 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늘 깔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호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탁 탔을 때 제일 겁나는 사람. 그 배달의 민족에 배달하시는 분들. 쿠팡은 막 땀 흘려서 막 이렇게 짐 옮겨주시는 분들은 별로 그런데 이렇게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들은 알이잖아요. 본인들도 안경 끼고 마스크 시커먼 거 끼고 몸 헬멧 같은 거 뭐 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모자 쓰고 그러면 제일 있잖아요.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두려움이 저도 어떨 때 질끈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근데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고 그냥 저기 휴대폰 쳐다보고요. 휴대폰 쳐다보면서 또 그래요. 저도 45층 동안에 45층 올라가는데 중간중간에 타는 사람 있잖아요. 뭐 엘리베이터가 몇 대가 있지만은 같이 타면은 숨짓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울 때 섬짓한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조금 약할 때는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약할 때는 좀 덜 섬짓하죠. 근데 이렇게 섬짓하는데 속으로 그래요. 그래, 내가 전생에 죽였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안 죽이겠지, 뭐, 하면서, 그냥 혼자 그렇게 읊어요. 그냥 외우듯이 읊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주문 외듯이 선생님 옛날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그렇죠? 음,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히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각성하고,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어떻게 씨를 뿌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어떻게 지금 씨를 뿌리느냐가 더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결님 어제 내가 통화를 못했는데 나중에 통화 좀 합시다. 어떻게 시작하셨나 모르겠어요. 간해독을. 네, 신촌물 먹고 있습니다. 네, 맛은 없지만 먹을만 합니다. 요번에 30명 하시나요? 간해독을? 30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본능적인 두려움을 역행해야 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고 나는 어제부터 언제부터 벌써 선배님이야. 벌써 다 끝나가지고 우리 온미정님은 간해독 다 끝나가지고 선배님이네요. 벌써. 네. 그래서 우리는 어제부터 많이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아, 그치. 오늘
또 가니까 그거 물어보는구나. 아, 에, 선생님은 끝났고요. 해독이. 같이 했으니까 우리 원미정님이랑 끝났고 이경숙 사장님은 어제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 어제 야채 나물 막 같이 드시는 것 같던데 그쵸? 예, 그리고 저랑 김기현 사장님은 김기현 사장님은 먹는 거에 대한 게 엄청 강한데 어제 강제 해독을 했어요. 저보다 간은 더 안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저보다 술도 더 많이 마시고 많이 먹진 않지만 뭐 약도 피부과 약을 한 번씩 또 먹어요. 알레르기 같이 막 올라오는 거. 간 청소를 하면은 전에 그러셨어요. 지금 간 청소를 하면 알레르기도 없어지지 않을까. 그쵸? 막판에 알레르기도 사라지고 몸에서 어떤 이상 반응이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간에서 또 해독이 깨끗해지면 또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간 해독하는 거 지금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 어쨌든 간에도까지 갔어요. 새로운 사람 만날 때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저도 과도한 의미 부여는 안 하고 여기 몇 명이 들어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뭔가 어떤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는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다면 내가 하는 이유, 내가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쵸? 네, 의식 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부분 부분에 또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한번, 내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본다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즐겁게 하면 되지,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정체성을 바꾸고 싶다면,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파랑. 네. 계속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봉급 생활자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봉급 생활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온다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나는 봉급 생활자가 되고 싶은지, 그쵸? 월급 받는 봉급 생활자가 되고 싶은가?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은가? 사업가로서 나는 투잡을 하고 싶은지, 투잡을 하고 싶은지, 네. 뭔가 이 한 개 가지고 올인을 하면 되는지, 네. 그렇게 그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명확하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 것인지, 나는 의식 성장하면서 돈이 따라오게 할 것인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요, 돈이 오나요? 안 오죠. 돈을 벌려고 그러면 돈이 도망간다는 거죠. 돈을 막 돈은 도망가요. 근데 내가 의식 성장을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막 중간에 헤맬 때 있죠. 마음속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 헤매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늦잠 잤는데 오늘. 똑같이 늦잠 잤네. 저도 늦잠 잤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먼저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또 찾기 위해서는 또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태어나기 위해서 두 분이 사랑을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더라고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삶을 살고 있는데, 삶은 경험을 한다는데 어떤 경험을 할까? 두려움을 경험을 하고 있어. 두려움을 경험하면 다음 생에도 또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또 두려움을 경험하는 거고, 용기를 내야 되고, 자꾸 두려움 속에 있죠. 마음을 완전 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두려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이것도 두려움, 저것도 두려움, 그쵸? 예,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근데 얼마나 크냐, 작으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삶을 살면서 두려움을 계속 경험할 것이냐, 용기를 낼 것이냐, 그쵸? 용기를 내서 의식 성장할 것인지, 두려움 속에 숨어버리고 거기에 맞는 환경을 내가 만들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인지, 용기를 내서 할 것인지, 그게 틀린 거예요. 진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읽으시잖아요, 본인이. 근데도 본인이 헷갈려.
본인이 책을 읽는데 본인이 헷갈리면 어떡해. 그쵸?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분면에 생각해봐요. 저도 사사분면에 월급 받는 사람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전문 직종을 할 수는 없고, 그쵸? 전문가가 의사, 변호사가 될 수도 없고. 근데 뭐, 플랫폼의 전문 직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플랫폼 박사가 되는 거죠. 그죠? 사업가가 될 것인지. 그 결국은 사사분면에 있는 것은 의식과 관련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공급생활자들은 두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뭔가 환경의 변화를 갖지 않으려고 하죠. 환경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해요. 안주하는 거, 안주하다 보면 안정을 찾는 거, 결국은 안정을 찾다 보면 안정이라는 거는 없다. 그죠? 전진 아니면 태본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죠. 항상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아, 그래요?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본인 얘기하는 줄 알고 있잖아. 어릴 적에 도전했다가, 그래, 좀 유난실이 그냥 막 또, 금방 막, 뿌리가 흔들리더니 뿌리에 망신당한 적이 기억이 났구나. 오, 브라보. 좋습니다. 아, 역시, 네. 어릴 적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자꾸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랬구나. 유달실이 막 더, 막 힘들어하는 게 느껴져요. 뭘 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면 힘들어하고. 왜 저렇게 힘들까 그랬는데, 오늘 발표하면 되겠네. 어릴 적에 뭘 도전했다가 망신당했구나. 그냥 하면 되는데, 그쵸? 그냥 해요. 근데 지금 요새는 더 많이 있잖아요. 막 자동 하트를 눌러주셔서 그런가 봐요. 뭐 10명 열 명도 안 들어왔을 때, 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지, 3명이 들어오는지, 7명이 들어오는지, 좀 하다 보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70명, 80명, 90명, 100명 안쪽으로 들어와요. 조금 하다 보면 100명 넘겠죠? 지금 머물러 계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계신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 안 봤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근데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누가 또 자동 하트를 이렇게 눌러주셨네. 2,000개가 넘게 눌렀네. 내가 못 봤는데. 그쵸? 예, 하트가 2,000개가 넘게 눌려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개, 한 개 외죠. 두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두려울 때는. 근데 이제 내가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사업가로서 사업은 200 이상이 넘어야 되잖아요, 의식이. 그다음에 자영업은 175. 내가 최고야. 라고 해서 의식 수준의 175까지가 이 자영업 전문 직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 사사 보면은 정확하게 의식하고도 인식을 자꾸 해야 되고, 뭐 저도 당연히 또 아직까지는 당연히인 것보다 아직까지는 마음이 풍덩풍덩 빠져요. 그래서 화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오늘은 부산으로 가죠. 가서 또 점검하는 거죠. 내가 또 마음속에 빠져가지고 마음속에서 또 빠져나가야 되는 건 뭔지 밖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고 막 그러죠.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행사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 숫자를 보고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더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6일 대전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밑둥에 신념이 있을 때 흔들거린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갖고 있는데. 근데 나는 내가 죽기 직전에 갖고 있던 직업이 다음 생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업가로서 죽으려고 34살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가. 근데 이 사업가가 그냥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의식이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는 머리로 알고 배려하고 뭔가를 할 때. 근데 저는 요새 부산에서도 어제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못 오시더라도 그래도 뭐 다음에 또 뭐 행사 있을 때 참석해 주시면 되지만 어제는 또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소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모일 때 모여주는 거.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의식 성장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의식이 성장을 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지.
뭐 돈을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릴 때의 신념의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 두려움의 근원에 뿌리가 있다는 거.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이현주님은 어릴 적에 도전했다가 망신당한 사건이 기억이 났다. 어릴 때 뭔가 도전했다 나는 망신당한다. 도전했다가 망신당한다라는 게 있죠. 그러면 뭔가를 도전할 때 망신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꾸 했다가도 힘들어하고, 뭘 도전했다가 힘들어하고, 도전했다가 힘들어하는 거야. 벌써 10년 가까이 들으셨는데,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아직도 사건은 무수하게 밑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찾으셨다니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집단에 참여해야 한다. 나는 도전해서 망신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맥락을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어떤 집단에 참여해야 한다.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어느 집단에 가야 되냐 이거야. 어느 곳에 가야 내가 되냐. 그 집단에 가면은 아무래도 정신세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쵸? 짧은 걸 가지고 길다 하면 네 명이 길다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이 뭐예요? 저건 짧은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집단 모의식에서는 그 안에, 그래서 이 환경을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 긴 걸 가지고, 짧은 걸 가지고 길다 하고 얘기하는 곳에 갈 것인지, 진짜 순수하게 순수한 걸 볼 수 있는 곳에 갈 것인지, 어느 곳에 가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멘탈이 강하게 돼 있으면, 틱톡을 해도 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뭔가 어떻게 해도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제도 무슨 기억도 안 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미가 전혀 없는 엉뚱한 얘기를 탁탁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탁 받쳐가지고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무슨 소리인지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다가 그냥 팍 차단해버리면 돼요. 흔들릴 게 없잖아, 거기 내가. 멍뚱한 소리 툭 하는데, 그쵸? 내가 거기에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집단에 참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뭐예요? 자유를 얻는 것.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특히 정신적인 자유. 내가 두려움에 있다면 그거는 정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정신적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거기서 공부한다고 다 벗어난 것은 아니죠. 공부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면 작가 관련 집단을 찾고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천차만별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죠. 어쨌든 실행하고 참여해봐야 좋은 집단을 고르는 눈도 생겨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단 무의식에서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빨리 안 바뀌죠. 빨리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면.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강제 간 해독을 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초췌해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희한해. 아니 밥도 못 먹을 수도 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어제 야채 볶아줬거든요. 엄청 많이 볶고 호박도 볶고 양파, 감자는 안 볶았네. 감자는 있는데 브로콜리, 당근, 어제 또, 무도 볶으면 좋은데, 그쵸? 무도 맛있잖아요. 소금 살짝 넣고. 무랑 감자는 아직 안 볶았네. 많죠, 뭐. 양배추 데쳐놓고 막. 예,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고추장에 비벼가지고 했잖아요.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오늘 싸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못 먹으면 그냥, 막 죽겠다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도 자꾸 유연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있던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뀌는 거죠. 간 청소하는 좋은 일이잖아요. 네, 좋은 습관으로 이것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니까. 그래서 즐겁게 또 간 해독을 또 간 청소를 하고요. 네, 내 생각, 내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곳으로 환경을 바꾸면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 건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33분이네요. 끝나면 또 부산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또 내 정신 세계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식이 200 이상으로 네, 350, 500 사랑으로 바뀔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자유로운 그런 집단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 또 수업 많이 참석하시고요. 오늘 부산입니다. 토요일은 서울이고요. 9월 6일, 7일 문경에서 있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이제 마칠게요. 네.